KBS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고요. 또 중동에서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유와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지구촌 각 나라, 각 인종의 자유를 추구하는 영화제가 올해로 벌써 세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리버티 국제영화제 김덕영 집행위원장을 전화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버티 국제영화제 벌써 이제 세 번째 열린 건데요. 어떤 거를 추구하는 영화제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벌써 세 번째 맞이하고요. 올해로서.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자유와 인권을 소재로 한 전 세계 영화들의 이제 축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영화들이 많이 출품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렇군요. 올해는 언제 열렸고 또 얼마나 많은 영화 국가가 참여했는지요? 10월 13일 날 열렸고요. 그리고 올해도 전 세계 한 50여 개국에서 한 120편 가까운 작품들이 출품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리버티 국제영화제 올해 어떤 작품들이 출품이 됐는지 정수진 리포터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올해는 50여 개국에서 117편의 작품들이 출품됐고 각각 독특한 소재와 형식미를 드러내는 개성 있는 영화들이었습니다. 이 영화들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수상작이 선정됐는데요. 작품들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이 영화는 최우수 장편 다큐멘터리 상을 받은 The Address on the Wall, 벽 위에 쓴 주소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세르게이 코르센코 감독의 작품인데요. 여전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비참한 삶의 현장을 다루고 있는데 실제 그 거리의 시체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전쟁의 아픔과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일본의 케이스케 사쿠마 감독이 자국의 음식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소외되고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걸 묘사한 작품 이뻐시티고요. 이번에 최우수 단편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리버티 국제영화제는 자유와 인권을 소재로 한 전 세계 영화들이 경쟁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영화들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제3회 리버티 국제영화제 수상작들을 만나봤고요. 저는 정수진이었습니다. 네, 정수진 리포터가 이 수상작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이 영화제를 열면 개막작, 폐막작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올해 리버티 국제영화제는 어땠습니까? 개막작과 폐막작이?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최우수 장편 다큐멘터리 상이 이제 가장 돋보이는 작품이었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소재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또 이스라엘도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이 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과 관련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영화평론가 조임원 교수가 이제 리버티 국제영화제 축사를 써주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올해가 3회째인데 어떤 거를 좀 강조를 하셨나요? 축사에서? 이제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어떤 내용들 그리고 진실을 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표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셨고, 이제 축사 중에 그 예전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리버티 뉴스라고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 그 일종의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공부처에서 이제 극장 같은 데서 상영하는 거였는데, 근데 그 얘기하시면서 그때도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리버티 뉴스를 만들고 자유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국민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축사에서. 네, 좀 전에 정순이부터 소개를 했고 우리 김덕영 집행위원장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이제 전쟁 상황에 빠져 있는 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쟁 영화들이 많았어요. 그 바람에 특별히 이제 동유럽 국가 작품들이 주목을 끌었다고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전쟁 영화라든가 이런 동유럽 국가 작품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 영화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상업적인 영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재미라는 요소들, 좀 자극적인 것들을 갖다가 이제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저희들 같이 저렇게 진지하게 그 사실성에 기초한 영화들이 많이 출품되는 영화제에서는 그런 어떤 재미적인 요소들, 어떤 오락적인 요소들보다는 전쟁의 그 비참함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최우수 장편 다큐멘터리상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의 피해, 이 민간인들의 피해의 실상을 그대로 찍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훨씬 더 리얼리티가 강하죠. 아무래도. 그렇군요. 그런 특징이 이제 또 관객들한테 더 어필을 하는 것 같은데 집행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작품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뭐 아까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최우수 작품상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작품이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3회째다 보니까 이 단골로 출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의 작품들이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 1회 때 출품해서 그때 아마 그 심사위원 대상 타셨던 분인데 미얀마 작품이고 그분이 이번에 다시 또 조금 이상한 수제로 작품을 출품하시고 이번에 또 최우수 감독상 탔습니다.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제가 3년을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좀 전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최우수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상은 이제 우크라이나 감독이 실제로 자기가 카메라를 들고 주변 전쟁의 피해 실상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비참함을 알리는 건데. 아까 정순희 리포터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최우수 단편 영화상 같은 경우는 이게 음식과 현대인의 관계를 그린 거라고 들었어요. 일본 감독이. 이 영화도 좀 소개해 주시죠. 이 감독은 이번에 그 한국을 직접 찾아서 영화제에 참석을 해서 시상식 때 이제 상도 받고, 또 수상소감도 발표했던 그런 분이었는데요. 근데 단편 영화다 보니까 영화가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조금 난해한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네. 기본적인 정서는 우리들하고 좀 많이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네. 요즘 이제 그 음식이 과연 이제 현대인들에게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가 이렇게 또 소외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최우수 프로듀서상을 받은 영화는 아프가니스탄 영화 감독이 받았는데 이 아프가니스탄도 계속해서 이 소위 내전이라든지 또 외부로부터의 침략이라든지 이런 데 시달리는 거예요. 이런 최우수 프로듀서상 받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웃음을 이런 영화들도 또 다 전쟁 영화로 분류가 됐지만 이 영화는 어떤 메시지를 주로 전달하려고 애를 썼나요? 이거는 좀 특징적인 게 대부분 이제 전쟁 영화들이 좀 비극성에 초점을 맞추는데 네. 이거는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제 한 그 코미디언이 이제 탈레반이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탈레반이 지배하는 사회가 굉장히 좀 엄격하고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솔직히 말해서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그런 서구화된 어떤 그 문명과는 다른 그래서 일부러 이제 가서 웃음을 잃어버린 아이들 앞에서 이제 그 찰리 채플린 분장을 하고 마치 이제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약간 좀 광대 같은 모습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웃음을 전달해주는 과정을 아주 잔잔하게 기록한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고발하기도 하고 또 역설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게 반대로 예. 네, 섞여 있는데 그래서 더 생각할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단편 영화, 프로듀서상 이렇게 몇 개 소개해드렸는데 이 영화제는 전부 상이 몇 개인가요? 저희가 한 16개 정도로 제가 16개, 17개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보통의 영화제들이 갖고 있는 구조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소개를 쫙 듣다 보니까 이게 리버티 영화제고 또 국제영화제라서 그런지 한국 영화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한국 영화인들은 네, 상을 못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이번에 최우수 학생 단편 영화상 탔습니다. 한국 분이 탔고
주로 이제 아직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뭐 유수의 그런 그 큰 영화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비해서는 이제 아직 저희가 이제 출발이고 그다음에 주목할 만한 게 저희가 이제 이게 무슨 뭐 지자체나 정부의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영화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100%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후원하고 성금해주는 그런 자원봉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뜻이 모여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금력도 좀 많이 딸리는 상태고 부족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홍보라든가 광고는 아직은 많이 못하고 있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국내 감독들한테는 좀 아직 덜 열려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영화제가 발전하면서 점점 많이 이제 좀 확장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리버티 공로상을 올해 신설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어떤 이유로 신설했고 또 어떤 분이 수상을 하셨나요? 초대 수상자가? 예, 이제 1회 때부터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권리와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묵직하게 다루는 영화제다 보니까 영화 작품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좋은 일을 하시는 그런 단체라든가 개인에게 좀 상을 수상하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가 이제 올해는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리버티 공로상이라는 상을 만들었고요. 신설했고요. 올해는 이제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라고 해갖고 이 단체는 이제 주로 묵묵히 탈북자들의 구출 사업에 10여 년 동안 지원을 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대표로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번에 탔죠. 아, 그러시군요. 지금 이게 3년째 이번에 영화제가 열렸는데 처음하고 이렇게 이런 영화제 만들고 이 흐름을 쭉 보시면 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그다음에 뭐 출품작이나 참여하는 국가들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영화가 이제 영화 출품 자체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질이 중요하거든요. 네, 작품의 질.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전 세계에는 뭐 그 불특정 다수의 감독들이 작품을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좀 품질이 좀 떨어지는 작품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좀 걸러지는 상황이고, 근데 이 리버티라는 단어를 지닌 영화제가 사실 전 세계에서 없어요, 거의. 그래서 좀 독보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감독들한테 좀 이렇게 좀 소문이 좀 났나 봐요, 입소문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작품의 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조금씩 반응을 좀 얻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주목할 만한 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발전의 여지라든가 질 좋은 작품들이 올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 특이하게 시민 참여형 성금으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 이런 예도 없는 거죠?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이런 영화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대한민국이 이런 영화 문화 자체가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월등하게 앞서고 있다는 것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네, 대한민국 최초로 성금으로 운영되는 시민 참여형 국제영화제 리버티 국제영화제의 김덕영 집행위원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